60대 남성이 은퇴 자금을 전부 인출하며 시작된 일,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통장에서 모두 빼버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넘게 재무 분야에서 일했던 62살 이정성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바닥을 치는 2026년의 시점에서 보면 정말 아찔하고도 무모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거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그야말로 숫자와 계산의 달인이었습니다. 60일 새정년 퇴직 이후 부부의 생활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까지 엑셀표에 완벽하게 정리해둔 꼼꼼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2019년 8월 그는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통장에 고스란히 모셔두었던 자신의 모든 은퇴, 자금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부 인출해버립니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끝나는 대신 내 이름으로 된 내 사업을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는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깐깐한 손익계산을 끝낸 그가 은퇴 자금을 올인해 선택한 것은 바로 당구장 창업이었습니다. 초기 시설비만 제대로 투자하면 인건비와 월세 외에는 크게 돈 나갈 곳이 없는 아주 안전하고 완벽한 사업 모델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평생 남의 돈을 관리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스스로의 계획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털어놓은 그의 당구장은 초반에 지역 상권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그의 완벽해 보였던 은퇴자금 올인 전략은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남을 수 있었을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자금을 전부 쏟아부은 당구장은 처음에는 사장님의 기대대로 아주 순조롭게 굴러갔습니다. 동네 상권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늘고 매출도 오르며 자신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루던 자신의 깐깐한 상권 분석과 수익 모델 기획이 이번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이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재난 앞에서 아주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바로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소상공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계절 독감처럼 금방 지나가는 가벼운 전염병일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현실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정부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렸고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48일 동안이나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강제 영업 중지 명령까지 떨어지면서 사장님의 사업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구장 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무서움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엄청난 고정 비용의 존재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상가 임대료와 유지 관리비는 한 달, 두 달 영업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거운 족쇄처럼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정부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몇 차례 지원금을 주긴 했지만 그것은 한 달치 월세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턱없는 푼돈이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발버둥 쳤지만 평생을 바쳐 모았던 노후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기나긴 코로나 사태가 서서히 끝나가던 2023년 말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은퇴 자금을 몽땅 털어넣었던 그의 야심찬 첫 사업은 무려 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남긴 채 비참한 폐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먹고 입는 것을 지독하게 아껴가며 모아야만 만져볼 수 있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50대 후반에는 절대로 큰 돈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던 옛 선배들의 서늘한 경고가 그제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겪게 되는 금전적인 실패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다가오며 다시 일어설 기회와 시간조차 잔인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2억 원이라는 뼈아픈 인생의 수업료를 치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순의 가장 앞에는 이제 텅 빈 통장이라는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과거 재무 전문가로서 기업의 굵직한 위기 관리를 도맡아 했던 그였지만
전 지구적인 감염병 재난 앞에서는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엑셀 시트 위에서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믿었던 화려한 숫자들이 현실에서는 나의 피 같은 잔고를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벼랑 끝에 선 듯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2억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현금의 물리적인 증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려왔던 안정적인 노후의 평안함이 통째로 날아갔음을 뜻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 번 무너진 자산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끔찍한 공포감이 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게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얄팍한 자존심마저 모두 내려놓고 이력서를 고쳐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선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린 끝에 천만다행으로 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2026년에 지독한 취업난 속에 60대의 나이로 다시 직장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재무를 총괄하던 화려한 경력이 있었기에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그의 능력을 높이 사준 덕분이었죠. 비록 예전만큼 많은 월급을 받거나 화려한 직함을 달고 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마음의 상처는 직장 생활 내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직무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며 극심한 고정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작은 중소기업의 팍팍한 재무 사정이 남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숫자 이면에 숨겨진 회사에 자금 압박과 대표의 시름을 읽어낼 때마다 나 자신이 축내는 인건비가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에 내 월급이라도 아껴주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쓸데없이 착하고 예민한 그 책임감이 결국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작년 7월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핑계반 지쳐버린 심신을 쉬게 하겠다는 마음반으로 다시 사직서를 냈습니다. 두 번째이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진짜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 탓에 퇴직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액수를 들고 다시 야생으로 던져진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업 실패로 모아둔 돈은 다 날아갔고 이제 직장마저 잃었으니 최소 80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진 것이죠.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없이 버틴다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숨을 참으라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한때는 퇴직을 앞두고 내 사업을 하겠다며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나섰던 그였지만 이제 와서 보니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졌습니다. 친구나 선배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회사에 남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출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토록 간절하고 눈물겹게 보일 수가 없었죠. 다행히 자영업을 하던 시절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1인 사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해둔 덕분에 지금은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며 간신히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나오는 이 실업급여마저 당장 다음 달이면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그의 조급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어떤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며 재무의 정석대로 노후를 준비했던 엘리트 직장인의 씁쓸하고도 잔혹한 말년의 풍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실업급여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이정석님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대기업 재무팀에서 멋진 정장을 빼입고 출근하던 시절에는 자신을 꾸미기 위해 옷도 자주 사고 품위 유지에 꽤 신경을 썼었죠. 하지만 은퇴 자금을 모두 날리고 백수가 된 지금은 아내가 제발 옷 좀 그만 사라고 핀잔을 주던 그 화려했던 시절이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옷장에 남아있는 낡은 옷들만 돌려 입으며
개인적인 쇼핑이나 사치스러운 지출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최소한의 식비와 기름값이 그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쓰는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철저하게 통제하며 하루하루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것보다 그를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무거운 미안함입니다. 한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평생 아내와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였기에 지금의 무능력한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수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여유로운 생활비를 챙겨주지 못하는 은퇴한 가장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갑니다. 특히 30대가 되어 어엿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다 큰 아들을 바라볼 때면 그 마음의 짐은 덜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겉으로는 훌쩍 커버린 성인이지만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챙겨주고만 싶은 것이 세상 모든 한국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들이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집값을 턱 시원하게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짓누릅니다. 자식이 이미 결혼을 마쳤다면 부담이 반으로 줄었겠지만 아직 출가하지 않은 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예순의 가장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내 욕심을 줄이고 섣불리 당구장 사업에 피 같은 은퇴 자금을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지독한 후회가 매일 밤 그를 괴롭힙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궁핍함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갉아먹는 감정의 소모가 50, 60대 은퇴자들을 가장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남들은 자녀들이 취업하면 이제 고생 끝이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아기른 부모의 책임감은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는 서늘한 현실보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아무런 경제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이 이정성님의 멘탈을 서서히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거대한 불안감이 뒤섞이면서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결국 이정성님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더니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지독한 불면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텅 빈 통장 잔고와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해져 단 1분도 편히 잠들 수 없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는 결국 그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끌었습니다. 그를 상담한 의사는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잘 못 마시는 그의 생활 습관을 보고 매우 위태로운 상태임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차라리 담배라도 피우면서 마음의 긴장을 좀 풀고 여유를 가지라며 농담 섞인 진담으로 그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려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몸이 먼저 망가지거나 아주 끔찍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몇 층이냐고 묻더니 14층이라는 대답에 당장 1층 주택으로 이사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멘탈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충동이 찾아올까봐 의사로서 진심 어린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 길로 이정성님은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일부러 지방의 시골 1층 주택을 찾아 내려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지독한 의존성 때문에 매일 밤 약물에 의지해 간신히 3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상태입니다.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과 매일 아침 찾아오는 만성 피로는 예순들의 가장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탓에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후반전이 그를 더욱 불안과 초조함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며 이정성님은 마침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3세부터 수령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1년 일찍
조기 수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재무 전문가로서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평생 수령액의 6%가 깎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 통장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감점 감수를 하더라도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했죠. 내년부터 매달 170만 원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면 불안했던 마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 고통받는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자책의 늪에서 벗어나 세상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을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60대의 나이에도 경험과 연륜을 살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연을 접한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멋진 외모와 품격 있는 말투를 칭찬하며 시니어 실버 모델 같은 새로운 도전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숫자에 갇혀 살아온 그가 이제는 돈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자체에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은퇴 자금을 전부 인출했던 한 가장의 무모했던 선택은 비록 2억 원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인생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부디 자책하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며 내일의 새로운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정성님이 겪은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년층이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통장의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아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해내신 겁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평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실패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서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매달 들어올 초라하지만 소중한 연금은 이정성님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2억 원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가 얻은 삶의 지혜는 그 어떤 자산보다 값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상처를 딛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